내 몸 상태에 따라 기름도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 기름을 더 먹는 게 아니라 기름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마트 가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데 올리브유를 먹어야 하나 들기름을 먹어야 하나, 둘 다 건강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주방에 두고 보면 애매해요. 언제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올리브유를 공복에 먹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들기름이 한국인 체질에 더 맞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더 좋다가 아니라 이건 이럴 때 저건 저럴 때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리브유 먼저 정리해 볼게요. 올리브유의 핵심은 오메가9, 그 중에서도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스페인 대규모 연구를 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곁들인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낮았습니다. 즉 유행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병이 덜 생겼다는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제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 보셔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냉압착인지, 산도가 0.8% 이하인지, 녹색, 갈색의 어두운 색병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유는 볶아 먹는 기름이라기보다는 생으로 먹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기름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두 스푼 혹은 샐러드나 토마토 요리에 곁들이면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전체 지방 성분의 60% 이상이 오메가3입니다. 2016년 연구에서도 들기름 섭취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뇌 건강, 기억력, 치매 예방과 연관성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패입니다. 들기름 왜 문제가 되느냐? 들기름은 열과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몸에 좋은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부르는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섭취보다 더 중요합니다. 들기름 산패 방지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구매할 때입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9도 이하의 냉압착 제품인지, 소용량인지, 갈색 또는 녹색의 어두운 색 병인지, 그리고 제조일이 6개월 이내인지, 1인에서 2인 가구라면 100에서 180ml, 3인에서 4인 가구도 250ml면 충분합니다. 큰 병은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대부분 산패되게 됩니다. 둘째, 보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그것도 냉장고 문 쪽 말고 안쪽 깊은 곳이 좋습니다. 뚜껑은 사용 후 반드시 완전히 밀봉하며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병을 신문지나 라면 봉지 은방면이 밖으로 나오게 감싸서 빛을 차단해 주세요. 셋째, 보관 기간입니다. 개봉 전은 24개월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조 후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사는 게 안전합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에도 1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리면 들기름에 참기름을 약 20% 정도 섞으면 산패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들기름 개봉하고 참기름을 섞을 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넷째, 산패 확인법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비린내나 쩐내, 기름지른 내가 나거나 색이 탁해지거나 기름이 찐득하게 흐르거나 개봉 후 1개월이 지났다면 섭취하지 마세요. 들기름 이렇게만 쓰세요.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볶음이나 튀김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나물 무침은 불 끈 후에 국이나 찌개도 마지막에 혹은 밥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이제 두 기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봅니다. 올리브유 오메가9 중심, 혈관 건강, 대사 개선에 강점이 있고 들기름 오메가3 중심, 뇌 건강과 항염 효과가 강점입니다. 올리브유는 상온 보관, 들기름은 냉장 보관. 올리브유는 가벼운 가열 가능, 들기름은 가열 금지.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상황별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만 딱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올리브유랑 들기름을
하나만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티스푼 그냥 그대로 드시고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나물무침에 들기름 반 스푼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들기름으로는 오메가3를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관절염이나 만성염증처럼 염증성 질환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들기름을 우선하세요. 하루 3g 정도만 밥수저로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나물무침, 샐러드 혹은 밥 위에 바로 뿌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이 목표라면 하버드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루 7g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인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볶거나 튀기는 용도가 아니라 생으로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변비가 있으면 올리브유 쪽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에 1티스푼 그리고 약 30분 정도 지나서 식사하면 됩니다. 양을 늘릴 필요는 없고 꾸준히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중이라면 들기름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올리브유는 추가로 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기름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더 먹는 게 아니라 기름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기름도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